21-22 시즌 아슬아슬하게 유로파에 진출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전의 위상을 생각해본다면 너무 아쉬운 성적이죠. 그러다 보니 맨유는 빠르게 테나흐 감독을 선임했고 팀을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구단 측에서 대대적인 리빌딩을 위해 테나흐 감독에게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이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죠. 그러다 보니 2021 시즌이 끝난 현재 맨유 소속 선수들의 방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럼 2022년 맨유를 떠날 선수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맨유 주전 골키퍼 데헤아에게 밀려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딘 앤더슨. 데헤아가 다시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전 경쟁이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리그는 데헤아에게 밀려 컵 대회에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각종 컵 대회 강탈과 함께 21-22 시즌은 팀이 챔스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2021 시즌을 생각해보면 유로파에 진출했던 덕에 출전 기회가 많았고, 게다가 데헤아가 굉장히 좋지 못한 폼을 보여주었다 보니 솔샤르도 핸더슨에게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결국 시즌 마지막에는 주전으로 도약하기도 했지만 21-22 시즌에 들어서 코로나 확진과 함께 주전 자리와는 거리가 멀어졌죠. 게다가 데헤아가 전성기 폼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감독 입장에서도 데헤아를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헤아의 나이 역시 딘 앤더슨이 앞으로도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 힘든 이유인데요. 데헤아의 나이가 아직 골키퍼치고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이죠. 골키퍼의 선방 능력은 대체로 타고나는 면이 크고, 맨유에서 뛰었던 반데사르 같은 경우 40살까지도 탁월한 선방 능력을 계속 유지했던 걸 생각해보면 앞으로 핸더슨이 계속 맨유에 있게 된다면 몇 년간은 계속 주전 경쟁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골키퍼로서 가장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할 시기에 세컨드 키퍼로 시간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재 많은 팀들과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맨유의 수비는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총 57실점을 기록하며 좋지 못한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리 맥과이어를 비롯한 센터백 자원들이 부진에 빠지며 집중력을 잃는 장면이 거의 매경기 보여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이 수비수 개편 문제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방출이 언급되는 선수는 바로 필 존스입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방출 후보로 언급되던 게 바로 필 존스인데요. 21-22 시즌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2011년 여름 블랙번 로버스를 떠나 맨유로 이적한 필 존스. 당시 알렉스 퍼거슨 감독 밑에서 총망받으며 맨유를 이끌 차세대 수비수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이 기대에 힘입어 그도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첫 시즌부터 공식전 41경기를 뛰며 주축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나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적인 수비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데요. 잦은 부상으로 경기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햄스트링은 기본이고 무릎과 정강이, 발목, 발가락, 어깨 등 부상이 없는 곳이 없었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낸 필 존스는 결국 경기 감각마저 떨어지면서 전력외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20 시즌에는 8경기 출전에 그쳤고 2021 시즌에는 아예 한 경기도 못 뛰었죠. 21-22 시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라파엘 바란이 맨유에 합류했고 필 존스는 5순위 센터백으로 밀려났죠.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로스터에서도 제외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대회 통틀어 5경기 출전에 그치며 기회를 잡지 못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름 이적 시장 때 방출 후보 1순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필 존스와 함께 방출 리스트에 올라있는 센터백이 또 있는데요. 바로 에릭 바이입니다. 비아레알에서 라리가 전반기 베스트에 꼽히는 활약을 보인 에릭 바이. 어린 나이에다가 강한 피지컬로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2016년 맨유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시즌 초반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진짜 역대급이었죠. 역습 타이밍마다 귀신같이 달라붙어 끊어내는 순발력과 등을 쥐고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의 볼도 척척 빼앗으면서 정말 앞으로도 이대로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맨유 수비의 핵심, 통곡의 벽으로 군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17-18 시즌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잦은 부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출장한 경기에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맨유 수비진의 에이스로 활약했지만 부상으로 빠지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건데, 맨유 입단 후 출전 경기보다 결장 경기가 훨씬 많을 정도니까 이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부상을 당한 빈도가 갈수록 더 잦아졌는데 19-20 시즌에는 리그에서 고작 4경기, 대회 총합 11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21-22 시즌 역시 부상으로 단 7경기 출전에 그쳤는데 잦은 부상을 당하다 보니 당연히 실전 감각은 떨어지게 되고, 현재 맨유 입장에서는 골찌덩어리로 전락한 지 오래죠. 센터백 외에도 맨유 방출 리스트에 오른 수비수가 있는데요. 바로 맨유의 우측 풀백 아론 완비사카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출신인 완비사카는 2019년 이적료 4,500만 파운드, 한화 약 714억 원에 맨유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이전 에릭 바이, 빅토르 린델로프가 가지고 있던 맨유 구단 역대 수비수 최고 이적료를 갈아치우는 이적료를 기록한 것이다 보니 맨유 팬들의 기대가 많이 컸었습니다. 이 이적료는 전체 포지션을 따지더라도 구단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그는 이적 후 솔샤르 감독의 신임을 받으며 주전 라이트백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실제로 공격 능력은 아쉬워도 수비 능력, 특히 태클 능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샤르 감독이 경질된 이후 랄프 랑닉 임시감독 체제에서는 디오그 달롯과 함께 치열한 포지션 경쟁을 해야 했죠. 결국 완비사카는 주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의 몸값 역시 2,700만 파운드, 한화 약 430억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현재 이전 팀인 크리스탈 팰리스가 완비사카의 재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맨유가 내보낼 미드필더 첫 번째는 네마냐 마티치입니다. 2022년 마티치는 이미 맨유와의 계약이 만료되며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의 다음 행선지로 유력한 곳은 바로 AS 로마인데요. 마티치는 현재 로마의 감독인 무리뉴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첼시 시절과 맨유 시절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호흡을 맞춰왔고, 마티치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게 해준 데에는 무리뉴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2014년 1월 이적 시장 당시 마티치는 무리뉴의 러브콜을 받고 벤피카에서 첼시로 돌아왔는데 1-4-2로 시즌에는 팀의 중원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며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리그컵 우승을 도왔습니다. 2017년 여름에는 또다시 무리뉴의 러브콜에 맨유로 이적했죠. 당시 이적을 결정한 이후로 마티치는 내가 맨유로 이적한 이유는 무리뉴 감독 때문이라고 밝혔고, 무리뉴 감독도 마티치는 정말 환상적인 선수로 내가 신뢰하고 있는 선수 중 하나라고 칭찬하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역시 무리뉴의 부름을 받아 로마로 이적한 것인데, 현지 매체에 따르면 로마는 마티치에게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1+1 계약을 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팀을 떠날 선수는 폴 포그바인데요. 포그바 역시 맨유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 FA로 다른 팀에 입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포그바는 팀 내에서도 많은 불화를 일으켰기도 하고 태업 논란과 함께 크고 작은 부상으로 맨유 팬들 역시 크게 좋아하는 선수는 아닌데요. 게다가 이전 자유계약으로 유벤투스로 이적한 뒤 월드 레코드를 찍고 돌아온 선수가 다시 자유계약으로 나간 거다 보니 그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포그바에 대한 다음 행선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많이 링크가 나고 있는 팀은 역시 유벤투스입니다. 포그바는 특히 유벤투스에 대한 기억이 좋을 텐데 2012년부터 16년까지 유벤투스에서 뛰면서 세계 정상급 미드필더로 활약했습니다. 세계 5대 유망주로 선정되기도 했고 2013년에는 골든보이 상도 수상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약에 세리에A 시즌 전반기 평균 평점 1위를 기록했죠.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면서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이러한 활약들을 선보였다 보니 포그바 역시 유벤투스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 이탈리아 매체에서는 이미 포그바가 유벤투스에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쳤고 개인 조건 역시 합의가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오피셜이 뜬 건 아니다 보니 다른 팀으로도 이적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유벤투스로의 이적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맨유를 나갈 선수는 후안 마타입니다. 13-14 시즌 겨울부터 8년간 맨유에 헌신한 후안 마타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맨유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마타와의 이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출신 미드필더인 마타는 2014년 첼시를 떠나 맨유로 이적했는데요. 8년 동안 285경기에 나섰고 51골과 4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마타의 활약에 맨유는 잉글랜드 리그컵, FA컵, 커뮤니티 실드,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스페인 국가대표로는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에 참가해 국제 메이저 대회 2연패를 이끌었습니다. 물론 맨유로 이적한 이후 월드클래스의 활약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실력과는 별개로 그의 엄청난 프로페셔널함 때문에 많은 맨유 팬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올드 트래포드를 떠났습니다. 실제로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가 종료되고도 2시간 넘게 빗속에서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포그바와는 반대로 맨유와 좋게 헤어진 것인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타의 다음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종류 없이 어느 팀이든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기에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다음으로 맨유를 떠날 선수는 제시 링가드입니다. 맨유는 유스 출신 링가드와의 결별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링가드도 이번 6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입니다. 링가드는 2001년 9살 때 유스 아카데미에 입단한 이후 20년 넘게 맨유의 붉은 유니폼을 입어온 선수인데 2011년 맨유의 FA 유스컵 우승 당시 결승골을 기록하며 키플레이어로 맹활약했습니다. 이때부터 맨유의 미래로 주목받았죠. 챔피언십 임대를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한 후 2014년 부임한 루이스 파넬 감독의 맨유에서 데뷔전을 치르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후 15-16 시즌 40경기에 나서 6골을 넣었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FA컵 결승전 연장 결승골을 터뜨리며 맨유의 12번째 우승을 이끌었는데 FA컵 유스컵과 FA컵 모두 결승전 결승골을 이끈 선수로 기록됐죠. 또 16-17 시즌 마커스 레시포드와 함께 유로파 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2017년 잉글랜드 대표팀 데뷔전에서 몰타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이끌며 폭풍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무리뉴 감독 재임기인 2017년 말에는 총 13경기에서 9골을 몰아치는 최고의 폼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링가드는 큰 활약을 선보이지 못하며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결국 2020년 1월 웨스트햄에 임대 이적하게 됩니다. 이때 16경기 9골 4도움이라는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다시 맨유로 복귀했지만 맨유로 돌아온 뒤에는 16경기 2골에 그치며 아쉬운 활약을 선보였죠. 결국 맨유와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링가드는 맨유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적료도 없고 홈그로운 제도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 잉글랜드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 임대로 성과를 본 웨스트햄과 막대한 석유 자원을 등에 업은 뉴캐슬 역시 후보로 떠올랐죠. 그리고 마티치를 영입한 AS 로마 역시 링가드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강하게 링크가 나는 팀이 없다 보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에딘손 카바니입니다. 지난 2020년 카바니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이 만료된 다음 맨유에 입단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30대 중반에 접어든 카바니를 슈퍼 서브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는 보란듯이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2021 시즌 카바니는 EPL에서만 10골을 터뜨리며 제 몫을 다했죠. 유로파 리그에서도 진가를 발휘했는데 하지만 그의 활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약 연장과 함께 올드 트래포드에 잔류했지만 크고 작은 부상이 발목을 잡았죠. 게다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맨유에 합류했고 유망주 안토니 엘랑가 역시 치고 올라오면서 카바니의 입지가 더더욱 좁아졌습니다. 결국 카바니는 21-22 시즌 주로 벤치에만 머물렀는데요. 그렇게 이번 여름 맨유와 작별을 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카바니는 고국 우루과이가 위치한 남아메리카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살레르니타나가 러브콜을 보내면서 상황이 변했는데요. 살레르니타나의 회장이 직접 카바니 영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카바니의 영입에 더 가까워지고 있죠. 카바니에 있어 이탈리아 무대는 라스트 댄스의 안성맞춤이긴 합니다. 과거 팔레르모와 나폴리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활약한 만큼 적응에도 문제가 없죠. 또한 살레르니타나에는 브록을 앞둔 프랑스 레전드 프랭크 리베리도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바니 역시 상황에 따라 중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좋은 행선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맨유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는 앙토니 마시알입니다. 2015년 AS 모나코에서 맨유로 입단한 선수인데요. 루이스 파날 감독 시절 마커스 레시포드 등과 함께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였죠. 마시알은 빠른 발과 드리블 능력, 득점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홀로 수비진을 휘저은 뒤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때 제2의 앙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감 하락과 출전 시간 부족으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죠. 마시알은 지난 2시즌 동안 꾸준히 출전하지 못하면서 컨디션 난조를 겪었습니다. 특히 2021 시즌 말부터는 무릎 부상까지 앓았죠. 결국 이후로는 주전으로 나서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21-22 시즌 겨울에 세비야 임대를 결정했는데요. 세비야 합류 2경기 만에 2021-22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24라운드 엘체전 1도움으로 반등을 누렸지만 이후에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근육 부상 뒤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했고 세비야 주전 경쟁에서마저 점점 멀어졌죠. 33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한 경기 출전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강등권 경쟁을 했던 마요르카전에서도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 23분 동안 뛰었고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슬레틱 빌바오와의 최종전에서는 명단조차 들지 못했죠. 이러한 활약을 선보였다 보니 세비야도 마시알의 완전 영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결국 다시 맨유로 돌아오게 된 마시알인데요. 하지만 세비야에서 특별한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던 마시알을 다음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전급 스쿼드에 포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테나흐 감독은 마시알을 기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 맨유는 마시알을 내보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죠. 지금까지 맨유가 내보낼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테나흐 감독이 부임한 맨유가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고 방출하며 팀을 꾸려나갈지 기대가 큰 이적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22-23 시즌 맨유의 활약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과연 다음 시즌에는 맨유가 다시 챔스에 나갈 수 있을지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